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벌써 저희 채널이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비디오도 40개를 넘었고, 그리고 감사한 구독자분들도 1,500분이 넘었어요. 저희 채널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유용하다고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보 유튜버가 되는데 유용한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처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배웠던 점, 그리고 이거 채널 시작할 때 알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 채널의 소중한 주 구독자분들,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작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먼저 왜 1000명의 구독자가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왜 유튜브 보다 보면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또는 뭐 중간중간에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를 내가 내 영상에 붙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막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유튜브 파트너라고 부르고요. 유튜브 파트너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총 비디오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그리고 채널에 구독자 1000명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유튜브에 파트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납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이 채널이 뭐 이상한 야동 올리는 채널이 아니라 유용한 채널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시청 시간은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4000시간을 넘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독자 1000명 달성,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튜브에는 이미 엄청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매 분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비디오가 새롭게 업로드가 됩니다. 2019년 기준 매 분마다 500시간의 비디오들이 새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게 500시간이라고 하면 약간 감이 좀 안 오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 일주일에 2번씩 보통 1시간씩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영한 양, 그 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 매 분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영상들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나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신규 유튜버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많이 밀어주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켜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아무래도 인기 많은 채널에게 밀리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봤을 때 이 채널에서 방금 나온 영상은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야. 근데 방금 생긴 이 채널에서 올린 영상은 이게 무슨 영상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인기 있는 채널을 좀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식도 있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당연히 신규 채널이다 보니까 영상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구독까지는 안 하죠. 여기 채널 괜찮네, 앞으로 꾸준히 봐야겠다 하는 채널에 구독을 하시는 게 보통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규 채널은 기존 채널한테 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 신생 유튜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이 내용들은 저보다 채널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으신 PD님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실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막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와, 나 이거 너무 커지겠는데? 라는 착각과 열정 속에서 시작을 하신대요. 에너지도 넘치고 막 열정도 넘치고 나 지금 당장 회사 때려쳐야 될 것 같고 막 으아,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 채널 좋아해주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내 채널 막 찾아와 줄 것 같고 구독 막 눌러줄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내 채널을 막 알아볼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은 내가 죽도록 편집해가지고 영상 몇 개 올렸는데 결과가 바로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한데? 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의 경우라고 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나는 역시 유튜버 체질이야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빨리 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요만큼. 근데 이게 내 컨텐츠가 좋아도 내가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 영상들이랑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유튜브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해내는데 시간이 확실히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톤이에요. 내가 내 에너지 관리, 내 스케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막 아이디어 있다고 영상 10개 막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지쳐서 쓰러지기보다 하나하나 꾸준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시청자들에게도 이 채널이 뭔가 꾸준히 계속 올라오는 채널이구나 라는 인식을 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시청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좋대요. 제가 몇 요일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야 시청자 입장에서도 다음 영상이 언제쯤 올라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본인 스케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영상 업로드 빈도수도 그렇게 낮지 않은 정도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반년 넘게 이렇게 주중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 동안에는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하는 스케줄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욕심은 더 나는데 스케줄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스케줄과 체력에 따라서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의 스케줄을 꾸준히 짜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올릴 때 제목이랑 썸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가 여러분의 비디오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딱 이목을 끌지 못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클릭하지 않겠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내실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셔서 가게의 간판, TV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워낙에 영상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비디오들 중에서 눈에 탁 하고 띄려면 아무래도 그림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썸네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흥미로운 제목이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태그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턱대고 낚는 제목이나 키워드만 써서 콘텐츠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독이 됩니다. 이게 또 시청자가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을 했는지 요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또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갑부가 된다고 하면서 썸네일에다가 또 제목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클릭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보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노출을 덜 시키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채널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맞는 한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문구와 썸네일을 준비하세요. 이건 팁이라기보다 관찰 결과인데요.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비디오가 하나가 팍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에 의하면 그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영상이 그렇게 팍 뜬대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히트일 때는 구독자 수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그 효과를 극대화할 만큼 많은 영상들이 없어서 그래요. 제 경우에 첫 번째 히트 비디오는 넷플릭스와 킹덤이라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초창기니까 당연히 영상들도 많이 없었고요. 사실 영화 리뷰 이런 건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외국 친구가 킹덤 너무 재밌다고 봐보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어차피 넷플릭스도 뭔지 소개를 하려던 참이었으니까 라는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열심히 만들긴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회수가 팍 뜨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상들이 일주일에 한 100, 200 정도 조회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이 비디오가 15,000을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만 얻은 구독자 수가 50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기뻤지만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겠구나.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히트가 몇 개가 생기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하는 효과가 있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히트 비디오에서 구독자가 많이 안 올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비디오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히트 비디오가 2개, 3개 생길수록 효과가 커져요. 이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콘텐츠의 질이 높으면 구독자 모으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콘텐츠가 더 인기가 많을지를 아는 것도 경험에서 배우는 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시청자로서 이렇게 볼 때랑 직접 제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아무런 감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올려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대본에 좀 더 신경 쓰고 자료 조사 더 하고 자막이나 보조 자료도 더 많이 넣으니까 구독자분들이 더 빨리 늘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피와 땀이 보이십니까? 또 영상뿐 아니라 채널 아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채널 아트는 얘네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애. 적지 않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기 전에 채널 자체를 체크를 하시잖아요. 이 채널이 구독할 만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널 비주얼도 무시 못한다는 거. 엄청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 하는 채널인지, 무슨 영상이 올라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정도만 정확히 나타나 있어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 저런 거 못 만들어 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옛날에 영상들을 굉장히 창피하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창피한 이유는 콘텐츠의 그 영상의 질이 너무 낮아서 그렇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을 했어서 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 거 저거를 지워봐라 하면서 좀 오글거리는데, 그래 쟤네들이 지금의 내 채널을 만들어줬지 라고 생각을 하면 기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튜브 분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은 하시되 최고를 만들 수가 없어 라면서 시작을 늦추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당연히 영상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지루하지 않은 정도의 기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의 길이를 10분 전후로 잡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10분도 엄청 길거든요. 10분짜리 영상을 처음에 편집하려고 하면 하루가 후딱 가요. 그런데 왜 영상 시간을 이왕이면 길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길면 길수록 평균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긴 비디오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보는 3분짜리 비디오보다 10% 보는 20분짜리 비디오가 더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지치기도 지치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지루해서 금방 나가고 하시니까 또 무턱대고 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만 저희 PD님이 이렇게 나름 통계 분석을 해보시더니 긴 비디오가 낫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적당선을 찾아야 되는 거.
이거 제가 처음에 PD님이랑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았던 부분인데 시청자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 비디오에 있는 구독 횟수라든지 좋아요, 댓글 개수 등등이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을 준대요. 비슷한 두 영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는 뭐 댓글도 많고 좋아요도 많아. 그러면 그 영상을 좀 더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거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대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하면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라고 하면서 꺼려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PD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좋아요, 구독은 상기시켜드리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 왜 영상 끝나면 다음 영상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깜빡 잊으시는 게 당연하고 그거를 상기시켜드리는 건 제 몫이라고. 여튼 그래서 좋아요, 구독은 직접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있을 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아무래도 주된 타겟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10대, 20대 아니면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 한국말로 비디오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타겟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내 관중이 되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중에 맞게 콘텐츠를 짜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창기 때는 타겟층이 당연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엄마들께 이것저것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주 목적이었어요. 뭐 채널 이름만 봐도. 그런데 몇 달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주된 타겟층이 아빠들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제 타겟층이 바뀌었죠. 제가 미래자동차,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별로 관심 없어 하셨는데 이 영상이 히트 영상이 됐거든요. 그 후부터는 제 타겟층을 엄마로 한정 짓지 않고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은 또 뭘 궁금해 하실까 라고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채널을 시작을 했을 때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주제나 방향 등등 시청자를 관찰하시고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채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영상이 빵 뜨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타겟층이 내 채널의 주된 구독자를 이루면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이라는 영상들에서 막구독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면서 예전에는 도움이 됐었던 팁들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셀 때 진짜 구독자 수를 원합니다. 그냥 서로 맛구독만 해주는 가짜 구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구독은 했는데 그 채널에 전혀 방문을 안 하는 경우, 전혀 액티비티가 없는 경우는 구독이 저절로 취소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내가 분명히 구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구독 취소가 되어 있는 채널들을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채널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저절로 취소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맛구독은 그 힘을 잃었고 내 채널을 정말 꾸준히 찾아봐 주실 그럴 분들을 좀 더 모아야 한다는 거. 유튜브는 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원하고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을 원해요. 뭐 당연하죠. 자기네 회사 키워준다는데. 그래서 신생 유튜버가 처음에 몇 번 해보다가 아유 힘들어 하면서 때려치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신생 유튜버들을 조금씩 도와줘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도 맞는 것 같고, 구독자 수가 100명일 때, 500명일 때, 1000명일 때 등등 어떤 숫자를 넘어가면 확실히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상이 노출되는 정도가 100명 전과 후, 1000명 전과 후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신생 유튜버들을 나름 조금씩 도와주는 거겠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방금 올린 영상들은
검색을 했을 때 좀 위쪽 첫 번째 페이지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공유 경제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당연히 구독자가 아니면 제 영상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게다가 공유 경제 검색을 하면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은 막 수천 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올린 영상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검색 결과에 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이제 내려가죠. 막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가는데 내 거 없고. 그런데 너무 인기 많은 검색어일 때는 내가 영상을 방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기 있을 비디오를 막 100명이 넘었을 때, 500명이 넘었을 때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노출을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처음 10초에서 15초 안에 내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지 주제를 처음에 딱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처음 10초 안에 이건 뭐에 대한 영상입니다 라고 처음에 딱 알려드려야 지루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아직은 익숙지 않은 건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기분 나쁜 악플들도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쓴다든지 상처받지 마세요. 아유, 그 정도야 뭐 라는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 뭐 신경 안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물론 칭찬해주시는 천사 같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에는 훨씬 많으시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분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여튼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악플은 달릴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저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내용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앞으로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피디님이 여기 뒤에다가 몇 개 더 적었는데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자르자고 했거든요. 다음번에 올라올 유튜브 팁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알면 간지나는, 알면 자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테크나 상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부모님들께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